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인연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행복하고 고마운 인연? 아니면 즐기고 불편한 인연? 오늘은요, 제가 저희 가족, 특히 제 부모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가족과의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성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드림포워드 라이프 코치 최연희 인사드립니다. 참 오늘은 이렇게 오디오로만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오늘 것을 비롯해서 앞으로 몇 개의 영상을 이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제가 오늘 제 부모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커다란 믿음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저는 우리 영혼이 이 삶의 여행을 올 때 자신의 부모를 비롯해서 기타 중요한 삶의 환경을 선택해서 온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영혼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삶의 환경을 선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영혼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에 걸맞는 환경을 선택한다고 보아요. 여기서 명확히 하고 싶은 점은요, 영혼이 세우는 목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뭔가 좀 커다랗고 포괄적인 일종의 방향성 같은 것이죠. 이전에 살았던 삶, 즉 전생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좀 더 성장하고 싶거나 새로 경험해보고 싶은 내용들을 정해서 새로운 삶으로 여행을 올 때 하나의 방향성으로 잡고 온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 삶에서 나는 독립적인 삶을 살겠어. 혹은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삶을 살래.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허용하는 삶을 살겠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전생에서 너무나 모든 걸 자기 혼자서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법을 모르고 살았을 경우에 영혼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허용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너무나 의존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의 영혼이 다음 생에서는 좀 독립적인 삶을 살겠어.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나서는요. 자식을 완전히 방치하고 무책임한 그런 부모를 스스로 선택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영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삶의 환경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의 조건이나 환경은 삶에 유리하고 바람직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은 불리하고 불편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누구누구 예쁜 연예인은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을 구했네. 그래서 그렇게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어떤 좋은 조건이나 환경에서 태어나면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어서 보상을 받은 거고 반대로 나쁜 환경에 태어난 거는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쌓아서 벌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은 모두 인간적인 관점이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만 있으니까요. 진정한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런 식의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죠. 삶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그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이루는 부분들일 뿐이지
거기에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없어요. 아무튼 제가 이런 믿음과 관점을 염두에 두고 저의 부모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부모님은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위 배운 것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참 많이 부족했던 분들이었어요. 엄마는 초등학교 4학년이 학력의 전부라서 한글을 겨우 읽고 쓰시는 수준이고요. 아빠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열리셔서 형님하고 형승민 슬하에서 자라시면서 중학교 졸업장 겨우 받으셨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는 목수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한마디로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우면서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에요. 저는 언니 둘, 오빠 하나 이렇게 있는 사남매의 막내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사남매를 키우던 방식에서는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첫 번째로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당신들의 뜻을 강요하지 않고 자식이 원하는 삶을 존중해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당신들의 가치관과 생각은 이해시키되 자식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존중해 주셨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 방식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지만요. 제가 자랄 때는 그런 부모가 거의 없었어요.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제가 대학교 입학했던 해에 있던 일이에요. 제가 1986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당시 시국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시끄럽고 독재 정권에 맞선 학생운동도 굉장히 가격하던 때예요. 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고문으로 죽어가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대학 1학년 때 참여하는 농촌활동, 그게 학생들을 운동권으로 전환시키는 계기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농활 가지 못하게 막는데 사활을 걸었죠. 운동권에 한 번 빠지면 자식이 인생을 완전히 망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1학년 때 농활을 가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다 거짓말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말을 하는 순간 집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마 떠나기 하루 전인가 당일날 아침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듣고 당연히 너무나 놀라고 걱정이 된 제 아빠가 저를 설득시키려고 대화를 시작하셨죠.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하시고 또 대학에 이미 다니고 있던 오빠도 합류해서 저를 말리려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고집이 유달리 셌던 제가 그래도 가겠다고 끝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제 아빠가 끝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결국은 제 생각을 존중해 주셔서 저를 차에 태워서 제 학교 선배하고 친구들이 모이기로 한 농활 출발 장소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라울 지경으로 존경스러운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지혜롭게 자식을 키운 방식 중에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요. 4명의 자식을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아주 골고루 사랑해 주셨다는 점이에요. 자식을 한 명 한 명마다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시되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더 많이 혹은 덜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신 거죠. 맏딸이었던 큰언니는 첫 딸로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만 특별히 더 잘해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담을 주지 않으셨고요. 둘째이자 외동 아들이었던 오빠에게는
한 명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신경을 쓰시되 역시 특별 대우나 부담을 주지 않으셨고요. 또 셋째 딸이었던 작은 언니는 부모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착한 딸이었는데 그런 언니의 모습을 인정하고 배려해 주셨지만 더 특별히 예뻐해 주신 건 없었어요. 저 또한 막내이고 공부를 잘했는데 응석을 받아주거나 공부 잘한다고 특별히 대해 주시기보다는요, 저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그냥 해주셨죠.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이 저희를 대해준 걸 생각하면 완전 예술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희 사형제는 지금까지도 우애가 너무너무 좋답니다. 부모님께 모두 골고루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에 대해서 질투나 미움마음 같은 것이 없이 형제끼리 서로 믿고 또 위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지혜롭게 저희를 키워주신 방법을 들자면요. 부모님은 저희에게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애정을 키워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참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친척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 여기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상 친인척이나 친구들하고 부모님이 즐겁게 왕래하고 또 그분들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제가 정말 늘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을 키우는 행동이나 말을 많이 보여주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식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흉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해서 자식들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불신이나 두려움을 갖고 자라는 거죠. 특히 딸들이 자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몸 조심해라,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듣고 자라잖아요. 그렇게 자라면 딸들이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신을 엄청 갖고 자라죠. 또 엄마들이 시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서 딸들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결혼이나 시댁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자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엄마는 좀 달랐어요. 엄마가 시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아빠가 막내인지라 위로 형제 자매분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엄마한테는 손이 시누이, 시아주머님, 동서 등등 아주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친척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기도 했지만요. 저희 엄마가 이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의를 차리는 걸 늘 보면서 자랐죠. 덕분에 저나 제 언니들은 시댁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전혀 갖지 않고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세 자매 모두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참 좋답니다. 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길게 들었는데요. 제가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깊어가면서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선택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영혼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환경을 스스로 선택해서 온다는 시각에서 볼 때 저는 내심 남달리 어려운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영혼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 환경을 택해서 온 후에 그것을 극복하고 큰 무엇인가를 이루는 게 훌륭하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오바마 대통령 이런 분들이요. 일종의 실력 좋은 권투 선수가 일부러 어렵고 힘든 상대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생각됐죠. 그런 점에서 저는 스스로 나는 너무 편한 환경을 선택해서 온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너무 약한 영혼이라서 그냥 편하게 놀다 가려고 그랬나? 하면서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가족 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나름 힘든 시기를 거치기는 했지만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에 어떤 아주 큰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은 없이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제 영혼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내가 이 삶에 무엇을 하러 왔지? 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요. 더불어서 내가 왜 이런 부모와 가정 환경을 선택해서 왔을까에 대한 생각도 분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제 영혼은 제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그리고 그렇게 배운 거를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바로 나는 왜 이런 부모를 선택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이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영혼의 입장에서는 선과 악이 따로 없고 그저 그게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라고 본다면요. 제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을 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영혼이 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에 맞는 환경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부모님과의 인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드림 포워드 미션을 드릴게요. 오늘은 생각해볼 과제입니다. 오늘 밤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영혼은 나의 부모와 가족 환경을 왜 선택해서 왔을까? 이렇게요.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머리를 쥐어짜지 마시고요. 앞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서 몸과 마음으로 그 질문을 쫙 흡수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그냥 하던 일 그냥 하시고 그냥 일상에 돌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몇 시간 뒤,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에 답이 머릿속에 조용히 불현듯 그러나 분명하게 떠오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라이프 코치 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